세계 최초 예능장 대버 엔터테인먼트 토크쇼 호들맨 향로. 상화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시작부터 개판인 것 같아. 아무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상원님. 하도 호돌맨님한테 전설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정말 이분은 꼭 초대 드려야 되겠다. 우리가 자리가 잡히면 꼭 초대 드려야지 생각을 했었는데 드디어 이제 모시게 되었네요. 상화님 현재 어떤 일 하고 계신지 잠깐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이제 설립된 지 25년 된 중소기업 게임 회사에서 메인 프로그래머로 클라이언트, 서버, DB 관련해서 지금 전부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쁘다. 오케이. 풀스택이시군요. 저희 어떤 웹이나 앱 같은 어떤 서비스 회사라고 치면은. 맞아요, 그런 거 같습니다. 지금 저희 회사로 돌아가는 걸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입사하신 지 얼마 되셨는데 메인 프로그래머로 지금 일하고 계시죠? 이제 3년 넘었고요. 예. 이제 저희 회사가 보통 신입을 보통 뽑아서 예. 육성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보통 시니어가 되기 전에 보통 이직을 많이 하세요. 중소기업이 아마 뭐 그런 분들이 많겠지만 그래서 좀 이제 제 위에 남아 계신 분이 없고요. 네, 뭐 저도 이제 더 배우고 싶은데 이제 가르쳐 줄 사람이 별로 없는. 그러니까 물상인데 지금 분대장을 달았다 이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온라인 게임 쪽 개발하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MMORPG입니다. 저 궁금한데 언제쯤 출시되는 게임이에요, 그러면? 이미 출시는 됐고 벌써 서비스한 지 이제 18년 정도 됐고요. 되게 오래된 게임 중에서 이제 보통 살아남은 게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제가 이제 상화님의 그 인생 스토리를 이제 정리를 하는데 한 번에 정리를 못했어요, 제가. 우선 이제 상화님은 제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고 그 이후부터 이제 계속 연락하면서 만났었는데 언제부터 게임 개발자가 되어야겠다고 처음 생각을 하셨었나요? 사실 처음 생각한 건 약간 중학생 때였는데 2000년 초? 네,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제가 원래 어릴 때부터 이제 시골 살아서 그쪽은 뭐 컴퓨터가 있는 집도 별로 없고 컴퓨터를 접할 기회는 별로 없고 뭐 친척 집 가면 가끔 컴퓨터 게임 하는 정도? 이 정도였다가 이제 서울로 이사를 오면서 학교에서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샀는데 이제 보통 그때쯤 컴퓨터 하면 이제 게임을 한창 하잖아요. 그때는 원래 제가 꿈이 만화가였는데 어릴 때부터 만화를 많이 보고 자라가지고 안 좋은 얘기일 수 있지만 그때는 이제 게임에 매크로라는 걸 쓰면 자동으로 사냥을 해준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학교 가기 전에 이걸 해놓고 학교로 가야겠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제 매크로를 다운받으려고 검색을 해봤는데 진짜 잘 만든 매크로가 있었어요. 이제 프로세스를 밑으로 내려놓고도 알아서 사냥을 막 하고 하는 그런 매크로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보통 옛날엔 프로그램 보면 위에 어바웃해서 이제 프로그램 정보나 만든 사람 이름 같은 거 써놓잖아요. 그걸 딱 눌렀는데 뭐 어디 중학교 3학년 몇 반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 매크로를 중학생이 비슷한 같은 나이의 또래 친구가 만들었던 거죠? 네, 그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저는 이제 난 할 줄만 알았는데 얘는 그걸 좀 뛰어넘어서 뭔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나도 이런 컴퓨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이제 게임 개발자가 될 생각보다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런 공부도 하면서 게임도 하다 보니까 중3 때 게임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죠. 어떤 게임이었어요? 그 매크로 쓰신 게? 바람의 나라라는 넥슨에서 나온 게임이었습니다. 공소시효가 아직 안 지난 그때 제가 이제 간단한 걸 만들긴 했는데 그건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지식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때 매크로 익스프레스라고 뭐 시간 딜레이 주고 해서 키 입력을 제가 지정해가지고 뭐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여서 클릭하고 뭐 키보드를 뭘 누르고 하는 거를 쭉 만들어서 배포를 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뭐 그런 걸로 뭐 나쁜 짓도 좀 하고 했었지만 나쁜 짓이라는 게 이제 뭐 경험치를 더 주는 매크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이 들고 있는 돈을 떨구게 한다던가. 이거 나간대요? 피해자 모임 카페 개설될 것 같은데. 그다음 고등학교를 이제 저랑 같은 고등학교. 그렇죠. 그때 이제 같이 프로그래밍 공부하고 동아리에서도 같이 이제
매일 밤까지 저녁까지 같이 공부하고 그랬었죠. 그렇죠. 예, 예. 근데 기능반에서부터 이제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꿈을 꾸신 거죠. 그때부터. 그때는 사실 기능반이라는 게 학교 대표로 이제 대회 같은 걸 출전하고 하는 그런 거였잖아요. 예, 예.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서 많은 걸 배워야겠다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예. 그 호돌맨님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 분야 쪽 예, 선수였고 저는 정보 처리 쪽 분야 선수였는데 그때 정보 처리 쪽 분야 대회가 다 뭐 이제 엑셀, 액세스, 뭐 시어너도 있겠는데 뭐 파워포인트 그리고 일러스트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예, 예. 사실 거기서 그렇게 크게 배운 건 없었어요. 왜냐면 계속 같은 것만 쓰고 시험 문제만 반복해서 풀고 대회에 대비를 하는 거였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적으로 공부한 게 조금 더 컸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럼 개인적으로 또 이제 기능반이라는 동아리 이외에 시간을 내 가지고 더 공부를 하셨던 거죠. 그렇죠. 사실 기능반에 있을 때 대회 시즌이 아니면 사실 뭐 평소엔 하고 싶은 프로그래밍 공부 같은 걸 하게 해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제일 즐거웠던 것 같아요, 사실. 아, 주로 어떤 공부 하셨었죠 그때? 저는 공부하시는 거 기억이 안 나가지고. 시어너 그때 저희 학교에서 만든 자체 교과서가 예, 있었어요. 맞아요. 이거를 이제 처음에는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다 보면 전혀 이해한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혼자 공부하다가 쩔쩔매고 있었는데 2학년이 되니까 이제 웹 프로그래밍을 배웠어요, 학교에서. 맞아요. 근데 웹을 또 처음부터 배워요. 뭐 메모장으로 HTML부터 쓰는 거 해가지고 맞아요. 간단한 게시판 만들기까지. 그리고 이제 3학년이 되면 비주얼 베이직으로 폼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또 그냥 출력하고 이런 걸 또 1년 동안 배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C 언어만 계속 했었으면 그때 좀 어느 정도 깨달은 게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학교에서 주는 교과서로만 공부하다 보니까 많이 배우진 못했던 것 같아요. 계속 기초하고 이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 정보통신 분야였잖아요. 네. 신설된 그런 분야였었는데 저는 이제 리눅스랑 서버 세팅하는 거 그때 공부했어가지고 조금 저는 좀 도움이 됐었던 것 같고. 근데 그때 생각해보면 정보통신 대회 막 준비하신다고 네. 그 옆에 계신 분이랑 서버 빨리 설치하기 뭐 대결 같은 거 하셨는데. 예, 맞아요.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컴퓨터 조립부터 시작해. 대회가. 조립부터 시작해. 네, 조립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도 그때 조립을 많이 해가지고 나중엔 눈 감고도 했었어요 조립. 이거 그거 같다. 뭔가 군인들 보면 총 빨리 이렇게 예, 조립해서 쏘기 게임. 맞아요. 그리고 랜 케이블 직접 만들고 RJ45 하루 종일 딱 찍고 뽑아가지고 네. 그거 시합하고. 지금 만약에 그때 고등학교 때로 좀 돌아가신다면은 왜냐하면 방송을 고등학생분들도 많이 보시거든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신다면은 좀 어떤 식으로 이제 개발 공부를 좀 더 하면은 좋을지 좀 뭐 만약에 조언 좀 게임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게 게임 개발이 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좀 나이가 들어서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데 게임이든 뭐든 이제 수학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잖아요. 예. 실제로 고등학생 때 공부할 때는 이걸 배워서 내가 어디 써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막상 게임을 만들다 보면은 그 공식이랑 다시 이해를 하기 위해 다시 공부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게 아예 처음부터 쭉 달려온 사람이면 뭐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중간에 꿈을 접었다가 다시 하면서 시기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이러니까 다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안 쓸 것 같은 행렬 이런 것도 3D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거든요. 미적분도 그렇고 피타고라스 정리부터 시작해서 삼각함수 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게임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뭐 수학 공부는 열심히 하면 좋겠는데 사실 인터넷에 만약에 삼각함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삼각함수 게임이라고 검색하면 삼각함수가 게임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검색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흥미를 느낄 수가 있어요. 저도 다시 공부를 하면서 아 이게 이렇게 쓰였는데 내가 이때 외우기만 했단 말이야? 이러면서 다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캐릭터 충돌이나 뭐 이런 3D 같은 데서도 미적분도 되게 많이 쓰이고 하다 보니까 그걸 이렇게 쓰이는구나를 알고 공부하니까 엄청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또 재미도 있고 수학을 좀 열심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요즘 고등학생들은 보면은 저희 때보다는 엄청 빠르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쵸. 그래서 그냥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그냥 C 언어 공부해야자면 C 언어 체크까지 하고 이제 C++ 해야자면 C++ 체크까지 하고 이제 API 해야지 하면 이렇게 하고 했는데 맞아요.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요즘은 뭐 워낙 유니티나 얼리얼 같은 좋은 엔진도 있어서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좀 쌓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공부해온 것만으로 구현해볼 수 있는 건 구현해볼 수 있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 프린트F랑 포문, 이프만 배웠을 때는 선택지를 선택해서 뭐 하는 그런 게임을 만들어 본다든가, 뭐 데이터 입출력을 배우면 세이브, 로드 같은 걸 해보면서 뭐 레벨업을 할 수 있는 텍스트 기반 게임을 만들어 본다든가, 그것만 해도 사실 나중에 도움이 되게 많이 되거든요. 실제로 게임 구조에도 그것들 기반으로 사용되는 것들도 있고, 지금 현업에 들어가서 느낀 게, 학원에서 공부할 때는 현업은 이걸 어떻게 사용할까 하면서 되게 두근두근거리면서 입사를 했는데, 막상 보니까 물론 저희 회사가 좀 되게 오래된 게임이다 보니까 레거시 코드들이 많아서 왜 이렇게 썼지 싶은 것들도 있었지만, 와, 이런 식으로도 처리할 수 있구나 싶은 것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걸 하면서 흥미를 느낄 수 있게 계속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거 듣다가 궁금한 건데, 요즘은 이제 뭐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특성화고에서 게임을 가르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특성화고는 고등학생 때부터 프로그래밍을 좀 중점으로 가르쳐 주고 있고, 반대로 그냥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는 말씀하신 수학 쪽을 훨씬 더 이제 좀 집중적으로 가르쳐 줄 수밖에 없잖아요. 수능을 쳐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렸을 때는 어느 게 좀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으세요? 수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성화고 지지율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네요. 뭔가.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공감합니다. 이런 코딩을 잘해도 이제 하다 보면은 수식이나 이런 게 빨리빨리 머리에서 안 돌아갈 때가 있어서 검색을 해보거나 다시 이렇게 써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뭐 잘 안 될 때가 있어가지고, 이게 사실 머리에서 돌면은 한 번에 멀티스레딩 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수학을 해놓은 다음에 이제 코드로 옮기고 이런 작업이 지금 막 될 때도 있다 보니까 수학이 좀 잘 되면은 그런 것도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지금 수능 공부하시는 분들, 난 개발자 할 건데 왜 이런 거나 공부하고 있어야 되나 하는 분들한테는 영어 수학 진짜 열심히 하는 게 좋은 거네요. 그렇죠. 영어도 제가 고등학생 때 열심히 안 했었는데, 요즘 스택 오버플로우 같은 거 볼 때마다 요즘 진짜 번역이 진짜 잘 되긴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번역이 가끔 이게 무슨 소리야 싶은 거 다시 영어로 딱 돌려서 보는데, 딱 보는 순간 이제 영어로 이해하는 거랑 또 번역기로 돌리는 거로 이해한 거랑은 사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영어 수학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학창 시절을 좀 보내셨었고, 네. 2000년 중반에 이제 저희가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이제 대학교를 가셨는데, 네. 컴퓨터 쪽으로 가셨었나요? 예, 전문대인데 정보처리학과라는 학과가 있었어요. 제가 뭐 네. 정보처리 선수로 나가기도 했고, 네, 그쵸, 그쵸. 또 이게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게 확실히 이제 좋은 대학을 가야 좋은 사람들 만난다는 말을 좀 제가 그때 깨달았는데, 근데 이제 교수님이 시간 강사였고 그때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질문을 안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학기를 다니고 이거 내가 이 학교에 돈을 지금 버리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다음 2학기도 보면 똑같은 교수님이 지정이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돈을 버리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바로 휴학을 했죠. 2학기에도 같이 똑같이 돈을 벌 것이다. 그래서 휴학을 하시고, 휴학하시고 뭐 하셨어요? 네. 휴학하고 일단은 다른 제가 안 해본 경험을 좀 해보고 싶어서 예. 아르바이트를 좀 했었어요. 그때 뭐 PC방 아르바이트도 해봤고, 네. 특이한 걸로는 서커스단 알바를 좀 했었는데, 그 서커스단이요? 예. 우리나라에 서커스단이 있어요? 그때 한창 이제 2007년도에 태양의 서커스 퀴담이라고 이제 중원동장에 들어왔었는데, 그때 이제 거기 주방이랑 그 서커스 단원들 먹는 식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는 그런 알바였는데, 거기서 외국인들도 되게 많이 만나고 좀 되게 외국인들의 마인드를 좀 느낄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뭐 인생에 그렇게 크게 좋았던지는 모르겠는데 좋은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어떤 그때 이제 군대 가시기 전까지 그러면은 뭐 서커스 알바, PC방, 네. 뭐 편의점도 하시고, 그렇죠. 이때까지는 사실 이제 보통의 저 같은 남자들의 그런 일반적인 어떤 삶의 패턴이잖아요. 입대하기 전에 뭔가 좀 해놓고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서커스단 알바를 끝내고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한테 좀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게임 개발자가 되고 싶다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때 처음 질문을 좀 잘못한 게, 제가 그때 한창 DC 인사이드 프로그래밍 갤러리에 가가지고 그래서 딱 가서 뭐 형들 게임 개발자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질문을 남겼는데 댓글에 막 사이트 링크가 달리는 거예요. 눌렀는데 병무청이더라고요. 일단 군대를 갔다 와야 되는구나 해서 바로 그때
입대 신청을 하고 2주 뒤에 바로 입대를 했습니다. 아 그렇게 빨리 갔었나요? 예, 제가 7월 말에 했는데 8월 17일에 날짜가 나와가지고 DC가 맺어준 인연이네요. 예. 국방부. 전역할 때 또 이제 그때 한창 게임 개발자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전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가장 빠른 길이 뭘까 알아보니까 게임 학원들이 이제 막 많이 생기고 있는 시기였어가지고 학원비가 근데 만만치 않더라고요. 뭐 1년에 700만 원, 이 정도의 생활비까지 필요하니까 일단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원비를 벌자 해서 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됐죠. 아, 2호 편의점 2호 나왔습니다. 두 번째 편의점. 두 번째 편의점 맞죠? 아 그렇죠. 그러면 그 게임 학원이 어디 예. 어느 학원으로 가고 싶다 정해 놓은 건 있으셨어요? 예, 그때는 이제 구로 디지털라는 쪽에 KGCA가 한창 실제로 현업에서 뛰시는 분들도 강의를 하러 오시고 뭐 그런 분들 좀 유명한 분들도 오시고 커리큘럼도 굉장히 탄탄해서 유명한 게임 회사에 이제 취업도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알아봤을 때. KGCA라는 곳이 좀 유명했군요. 그래서 친구랑 같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 그때. 네, 그래서 학원비를 모으고 같이 면접도 보러 갔었어요. 가니까 이제 시연어 뭐 기본적인 문제 같은 거 풀어보면서 면접을 좀 보더라고요. 어느 정도 준비를 스스로 좀 해온 사람인지를 검증하는 그런 간단한 문제이긴 했는데 예. 뭐 둘 다 붙긴 했는데 제가 좀 일이 있어서 그 친구만 가고 저는 학원을 안 갔죠 그때. 아 둘 다 붙긴 붙었는데. 근데 왜 친구는 그냥 보내고 친구는 왜 학원 다니고 왜 상환님은 왜 합격했는데 안 갔나요? 네, 전역하고 자퇴를 한 상태였는데 편입학원을 갔죠 저는. 편입을 목표하는 뭐 학교가 있으셨나요? 그때 한창 이제 숭실대학교가 컴퓨터공학으로는 좀 좋다는 얘기도 있어요. 맞아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숭실대 정도만 가도 나는 충분히 노력을 하지 않은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했었죠. 보통 숭실대나 뭐 고려대 많이 네. 편입 준비할 때 보시던데. 근데 이게 좋게 끝나진 않았죠. 이게 사실 편입학원 같은 경우는 게임학원은 뭐 1년치 한 번에 낼 수가 있는데 편입학원은 매달 이렇게 돈을 내는 구조였는데 예. 그래서 이제 한 3개월 다니면서 뭐 돈도 꾸준히 내고 수업도 잘 듣고 있었고 뭐 그러던 와중에 이제 그때 아버지 일을 원래 도우려고 했던 게 아버지께서 그때 현수막 같은 거 제작하고 걸어주고 하는 일을 하셨는데 그때 한창 근데 딱 그 시기쯤에 정부에서 현수막 걸면 다 뜯어버리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아버지께서 일이 너무 힘들어 주시면서 제가 모아놨던 학원비를 저도 모르게 야금야금 이렇게 쓰셔가지고 한 4개월 차쯤에 학원비를 내려고 그랬는데 통장이 비어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또 이제 아버지 집에 좀 도움이 돼야 돼서 이제 다시 3호 편의점으로 갔죠. 3호 편의점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너무 알바만 하고 있고 돈도 안 모이고 하다 보니까 예. 회사를 좀 다녀야겠다 싶어서 예. 잡코리아 같은데 이력서를 좀 올려놨었죠. 뭐 내가 그동안 프로그래밍 공부를 요만큼 했고 뭐 컴퓨터 조립도 할 수 있고 컴퓨터 뭐 이런 걸 많이 해봤다. 예. 올려놓으면 보통 이제 헤드헌팅 같은 데서 연락이 오잖아요. 예. 그때 이제 연락이 왔던 게 광고회사였는데 경영 유지보수 같은 거 하는 예. 회사에서 그런 거 해보지 않겠냐 그런 연락이 와서 좋게 기회가 돼서 거기를 좀 다녔었죠. 근데 그 전에 예전에 호돌맨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웹젠이라고 뮤라는 게임을 만든 회사가 있어요. 그 전이었군요. 네. 엄청 유명한 게임이잖아요. 예, 뮤 유명하죠. 그 이력서를 올려놨을 때 거기서 연락이 왔었는데 저희 서버 개발자를 지금 뽑고 있는데 예. 혹시 해보실 생각이 없냐 이렇게 헤드헌팅 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니, 지금 광고회사 네. 가기 전에 그런 제안이 왔었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네, 프로그래밍을 뭐 진짜로 뭐 깊게 판 것도 아니었고 기본적인 거에다가 뭐 간단한 것만 할 수 있었고 게임 개발자가 되고 싶긴 한데 서버 개발자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요? 왜냐면 게임 개발은 약간 클라이언트에서 눈에 보이는 캐릭터를 움직이게 하는 게 메인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클라이언트 개발을 하고 싶은데요 라고 말을 했더니 오기만 하면 우리가 다 가르쳐 줄 테니까 와라 이런 연락이 왔었거든요. 네, 제가 죄송합니다 하고 연락을 끊었죠. 미친놈입니다 그냥. 사실 그 당시에 뮤 되게 잘 되고 있던 게임이었잖아요. 예, 잘 되고 있었죠. 근데 서버는 내가 갈 길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되고 싶다. 난 백엔드 개발자는 싫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미친놈이 확실해요.
근데 가서 알려준다고 하시는데도 싫으셨던가요? 만약에 이 길을 선택하는 순간 나는 이제 클라이언트를 만질 일은 평생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아, 사실 제가 어릴 때부터 했던 게임들이 보통 옛날에 온라인 게임보다는 뭐 JRPG나 뭐 PC 혼자 하는 게임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는 서버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서버는 부가적인 거고 실제 게임이 돌아가는 로직은 클라이언트에서 돌아가는 거다라는 아. 생각이 있었고 그때. 음, 물론 지금 생각이 많이 바뀌었지만 그럼 그때로 돌아가시면은 다른 선택을 하실 건가요?